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FA 컴프에서 디자인 시스템 형태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고 서 계신 분들은 디자인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만들어 볼지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이 발표를 통해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현재 플렉스 디자인 플랫폼 팀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디자인 시스템에게 요구되는 확장성과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셀렉트 컴포넌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를 잠깐 봐가지고 장표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안 나오는데? 계속 안 나왔나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원하는 값을 선택하는 셀렉트 컴포넌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품 내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값을 표현한다라는 방식은 이렇게 꽤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형태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형태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를 컴포넌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형태는 컴포넌트의 생김새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형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스타일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제품의 다양한 상황에서 커스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커스텀하는 과정 중에 제약이라는 것을 만나곤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단순히 옵션 목록을 보여주고 선택된 값을 표현하는 셀렉트 컴포넌트도 조금 생각해 보면 선택 값이나 옵션 리스트 영역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커스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하나의 셀렉트 컴포넌트에 그때그때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셀렉트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요구사항을 적당히 나누어서 여러 가지 셀렉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방식 모두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풀업을 늘려가는 방식은 변경이 발생할 때 이 변경이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 시스템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기능 추가로 인해 복잡성도 좀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사항을 적당히 나누어 셀렉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군데의 구현체가 흩어지다 보니 파편화와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 시스템이 커지다 보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며 프로덕트 개발의 병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시스템의 존재의 목적은 당연히 비효율을 줄이고 제품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인데 병목이 될 수 있다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겪어본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방금 언급한 이런 문제는 디자인 시스템에게 기대하는 것과 책임이 불분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사용할까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용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서 이후 발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와 기대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형태, 기능, 접근성, 커스텀 이렇게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아까 봤던 셀렉트 컴포넌트를 통해 이 분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형태, 즉 기본 스타일은 컴포넌트가 가지는 컬러나 간격 등의 디자인 스펙을 의미합니다. 기능은 컴포넌트가 수행해야 하는 동작으로 셀렉트 컴포넌트에서는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옵션 리스트를 여닫거나 키보드 탐색,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능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모든 사용자가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크린 리더기가 셀렉트 컴포넌트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요소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커스텀인데요. 아까 들었던 예시 상황처럼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려면 컴포넌트 레벨에서 형태나 기능 등 기존에 정의한 것을 쉽게 커스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니즈는 아까 보았듯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을 형태, 기능, 접근성, 커스텀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중 형태와 커스텀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각 시스템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살펴보았던 셀렉트 컴포넌트처럼 기본 형태, 즉 스타일을 정의한다면 커스텀이 일부 가능하더라도 형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형태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약에서는 자유롭겠지만 매번 기본 형태, 스타일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아예 가지지 않는 방식의 라이브러리로는 대표적으로 제그나 리액트 아리아가 있습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 모두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정의한 훅을 제공하는 것으로 형태를 아예 가지지 않고 있죠. 저는 A, B 2가지 방법 중 기본 형태를 정의하면서 A, B 2가지 방법 중 A의 범위에서 기본 형태를 정의하면서 앞서 소개한 디자인 시스템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플렉스의 디자인 시스템인 리니어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니어의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리니어는 플렉스의 3번째 디자인 시스템으로 앞선 디자인 시스템인 FDS 1.0, 2.0의 러닝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과 2.0 버전을 돌아볼 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버전에서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일관성이나 기능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 버전은 엔트 디자인 시스템의 스타일을 커스텀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엔트 디자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고 엔트 디자인 특성상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형태의 제약에서 오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FDS 1.0과 2.0을 사용할 때 디자이너는 표현에 제약이 생기고 개발자는 사용과 관리에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프로덕트의 좋은 재료가 될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했고 디자인 플랫폼 팀이 구성되면서 지금은 리니어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니어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전 버전의 디자인 시스템이 겪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탕으로 3가지 프린시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능은 형태와 독립적이다. 두 번째,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정의한 기본 동작을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 최소한의 제약만 가진다입니다. 각 내용을 예시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은 형태와 독립적이다라는 프린시플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각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형태란 기본 스타일이고 기능은 컴포넌트가 수행해야 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시를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체크박스와 라디오 컴포넌트입니다. 체크박스와 라디오 컴포넌트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와 라디오 컴포넌트에서 기능이란 옵션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에 관한 것이고 형태는 그 선택 방식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기능과 형태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특정 형태로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시는 트리거 컴포넌트입니다. 트리거 컴포넌트는 드롭다운이나 셀렉트 컴포넌트 같이 일정 영역, 화면을 덮으면서 나타나는 요소를 켜고 끌 수 있는 컴포넌트로 장표에서는 노란색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노란색 영역을 클릭하면 파란색 영역이 켜고 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컴포넌트이던 노란색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저 영역의 컴포넌트는 완전히 형태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파란색 영역을 켜고 끌 수 있다가 기능이고 노란색 영역은 그저 형태를 담는 그릇일 뿐이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화면 전체를 덮는 모달이나 다이얼로그와 같은 컴포넌트 역시 모든 요소를 트리거 컴포넌트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달을 켜고 끄는 것이 기능이고 이것을 어떻게 트리거할지는 어떤 그릇에 담는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두 번째 프린시플은 기본 동작을 보장한다입니다. 이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기본 기능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변경이나 제거해야 하는 기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기능 포함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처에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옵트아웃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디자인 시스템이 제약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기본으로 정의하는 기능이 너무 적으면 비슷한 기능을 사용처에서 매번 정의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항상 똑같지 않다면 이는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죠. 리니어에서도 확장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영역들에 대한 기본 동작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롤 관련 기능입니다. 모달 컴포넌트에서는 영상과 같이 스크롤이 타이틀 영역을 지날 때 상단에 툴바 영역이 표시되었다가 돌아올 때 사라지는 것을 모달의 기본 기능으로 정의했습니다. 어디서 모달을 사용하던 이 동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시로 셀렉트 컴포넌트 상단의 스크롤 고정 영역도 모든 곳에서 일관성이 지켜져야 하는 셀렉트 컴포넌트의 기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정의했습니다. 보장해야 하는 기본 동작의 두 번째 예시는 접근성입니다. 예시로 컴포넌트에서 모달과 모달을 설명하는 요소를 제공하고 내부에서는 적절한 아리아 프로퍼티를 연결해 줌으로써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스크린 리더기에게 적절한 모달의 설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셀렉트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탐색 기능과 이때 필요한 접근성 속성도 내부에서 필요한 롤과 프로퍼티를 지정해주고 사용처에서는 단순히 컴포넌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처에서는 자세하게 고려할 필요 없이 접근성이라는 기본 동작을 항상 어디서나 일관되게 시스템 레벨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까지 기본 동작에 대한 프린시플을 소개했는데요. 기본 동작은 보장하되 기본 동작이 아닌 것은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변경이나 제거해야 하는 기능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데이터나 타입 정의를 가능한 넓게 가져갑니다. 왼쪽 컴포넌트의 20분 전 영역은 서픽스라는 이름으로 이 영역에 대한 스타일만 제공하고 직접적인 데이터 타입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개발 모두 완성형 컴포넌트 셋을 제공하기보다는 조합과 유연함을 지향하며 사용처의 니즈를 존중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용처의 니즈 존중과 조합과 관련된 세 번째 프린시플은 최소한의 제약만 정의하는 것입니다. 리니어는 최대한의 자유도를 보장하며 제약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고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지원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 예시들은 모달 컴포넌트의 실제 사용 예시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 되긴 했지만 맥락에 맞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시스템 레벨에서는 재료만 제공할 뿐 이를 어떻게 조합하는지는 사용처의 결정으로 두는 것이죠. 때문에 피그마 가이드에서도 모달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와의 의존성을 끊는 디태치 후에 용도에 맞게 커스텀하여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리스트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 역시 모달과 비슷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의되었습니다.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사용처의 모든 용례를 시스템 레벨에서 고민하고 정의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커스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로 바라보고 피그마 컴포넌트와 코드 레벨 모두에서 커스텀을 전제로 추상화 레벨을 모두 높여서 제공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니어의 프린시플과 그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프린시플만 소개해드려서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나 저걸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프린시플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구현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형태와 독립적이다의 예시였던 체크박스와 라디오 컴포넌트 다들 기억하시나요? 체크박스와 라디오는 코드 레벨에서 두 가지 컴포넌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를 가진 컴포넌트는 체크박스와 라디오 그룹으로 제공하고 형태가 없는 체크박스 프리미티브와 라디오 그룹 프리미티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라디오 그룹, 라디오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형태가 필요한 경우 라디오 그룹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는 것이죠. 프리미티브 컴포넌트의 칠드런을 통해 원하는 형태를 표현하면서 옵션을 선택하는 기본 기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트리거 컴포넌트였는데요. 트리거 컴포넌트의 핵심은 아래 파란색 영역이 트리거 대상이 되는 노란색 영역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컴포넌트를 select.trigger의 children으로 선언하면 파란색 영역인 컨텐트를 제어하는 트리거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서는 단순히 트리거의 children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 트리거와 컨텐트가 일종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트 컴포넌트를 포함하여 리니어의 모든 컴포넌트는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컴파운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컴포넌트 간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 공유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 공유라는 것은 내부에서 컨텍스트를 통해 상태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트 컴포넌트인 셀렉트에서 프로바이더를 정의하여 공유가 필요한 상태를 정의하고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이 컨텍스트에 접근하여 필요한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와 컨텐트 컴포넌트의 협력도 이렇게 루트 컨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리거의 위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엘리먼트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트리거 엘리먼트의 레퍼런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에서 리액트 컨텍스트를 선언해주고 트리거 컴포넌트에서 자신의 레퍼런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값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컨텐트 컴포넌트에서 트리거 레퍼런스를 참조하여 셀렉트 컨텐트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트리거 컴포넌트는 형태를 가지지 않고도 위치를 결정해주는 기능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동작의 예시였던 모달의 스크롤 동작 역시 이와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달 컴포넌트도 앞서 소개한 셀렉트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하위 요소로 컨텐트, 툴바, 헤더 등의 컴포넌트가 사용됩니다. 최상위 컴포넌트의 컨텍스트를 통해 현재 스크롤을 의미하는 스크롤 포지션 값과 타이틀 컴포넌트의 레퍼런스를 여러 컴포넌트와 공유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달 스크롤 에어리어에 온 스크롤의 핸들러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스크롤 포지션의 값 변화를 루트 컨텍스트를 통해 공유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계산된 스크롤 포지션 값을 통해 모달의 툴바 컴포넌트에서는 스크롤 포지션이 일정 영역 이상일 때 타이틀이 보여지게 하는 처리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접근성 부분에서 예시로 들었던 키보드 탐색과 이에 따른 접근성 속성 처리는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리액트 컨텍스트를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은 셀렉트 옵션 컴포넌트 엘리먼트의 레퍼런스, 밸류, 디세이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자료 구조 컨텍스트인데요. 셀렉트 컨텐트 레벨에 컬렉션 프로바이더를 선언해주고 셀렉트 옵션을 collection.item 슬롯으로 감싸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담당하는 서치 인풋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컬렉션 컨텍스트에 접근하는 유즈 컬렉션 훅을 사용해서 옵션의 전체 목록을 알아내고 이를 유즈 리스트 내비게이션이라는 훅에 넘겨주게 됩니다. 유즈 리스트 내비게이션 훅은 직접적으로 키보드 이벤트 처리에 관여하는 훅으로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 함수와 현재 탐색 중인 요소의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키보드 탐색 시 이제 추가되어야 되는 접근성 속성은 아리아 액티브 디센던트라고 하는 실제 포커스와 일치하지 않지만 현재 탐색 중인 요소를 알려주는 프로퍼티가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이 처리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로직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로직이지만 사용처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select.search input 컴포넌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를 사용하기만 하면 디자인 시스템에서 의도한 기능과 접근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제약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 기능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니어의 사용 방식과 대략적인 구현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니어는 꼭 필요한 기본 기능만을 정의하고 사용처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형 인터페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닙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존과 다르게 기본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합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응 가능하지만 반대급부로 다양한 상황을 매번 정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거죠. 이 문제는 당연히 시스템 레벨에서 고민되어야 하고 해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이 모든 요구사항을 리니어 레벨에서 수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리니어 내 어떤 컴포넌트는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듣고 수용해서 엄청 비대해지고 어떤 컴포넌트는 되게 단순하고 추상화 레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서로 추상화 레벨이 다르다면 사용자는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목적을 가진 라이브러리라고 기대할까요? 혹은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을 단순히 구현하는 형태로 발전하다 보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유연성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니어와 다른 패키지인 리니어 익스텐션을 만들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익스텐션은 앞서 소개드린 조합에 대한 피로도나 여러 가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로 리니어와 달리 기본 기능 외에 특정 기능을 위해 존재할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리니어에 추가 기능을 붙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시로는 리니어에서는 밸류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 텍스트 필드만 존재하지만 익스텐션에서는 금액을 다루는 매우 특수한 목적으로 프라이스 필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외에 특정 기능을 가지지 않는 리니어의 아바타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체크박스 기능으로 사용되는 체커블 아바타를 익스텐션 레벨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기본 기능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리니어에서 정의되고 체크박스라는 것은 아바타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텐션 레벨로 바라보는 것이죠. 추가 기능과 기본 기능의 레이어를 분리함으로써 각 패키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혼란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익스텐션과 리니어의 목표입니다.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해 볼 타이밍이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의 제목을 디자인 시스템 형태를 넘어서라고 지었는데요. 저는 디자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형태를 넘어서 이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역시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소개해드린 자리였는데요. 형태가 강하게 결합된 디자인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을 대응할 수 없고 어쩌면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확장성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형태, 기능, 접근성, 커스텀 이렇게 4가지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플렉스 디자인 시스템인 리니어의 프린시플과 구현, 그리고 이런 방식의 디자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모두 플렉스 디자인 플랫폼 팀에서 같이 고민한 결과들이었는데요. 플렉스라는 제품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디자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컴포넌트 설계, 운영 및 전파 등 다양한 영역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구현은 레딕스 UI를 비롯하여 여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참고 및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디자인 시스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끝으로 좋은 기회를 주고 발표를 도와주신 FEconf 운영진 분들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좋은 피드백으로 도움 주신 디자인 플랫폼 팀과 플렉스 FE 챕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